명상으로 읽는 성경, 성경 명상 여행, 제2장 하느님의 구원 계획, 2. 믿음의 여정, 3단계 여행, 복음 관상. 오늘 복음 관상은 요셉과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행길을 따라 진행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행에 동반자로 참여할 것이고 최대한 관대한 마음을 갖고서 여행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여행에 당신이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여행할 것인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은 떠나기 전 준비 단계와 실제 여행으로 구분해 봅시다. 우선 여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당신도 이 여행의 일원이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입장에서 여행을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모임을 가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여행을 위한 제반 사항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나자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도를 펴 보십시오. 성서 뒷면 지도를 참조하십시오. 지도상에서는 두 가지 길이 발견됩니다. 나자렛에서 시카르를 거쳐 한 길은 동쪽의 여리고로 내려가서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시카르에서 남쪽의 세겜으로 빠져 아이와 베델의 샛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길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크고 넓고 곧은 길입니다. 반면 세겜으로 빠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길은 새로 난 중심 도로로서 대부분의 사람들과 상인들이 이 길을 따라 통행하며 늘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반면 세겜으로 빠져 베델과 아이 샛길은 옛날 길이며 요즘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입니다. 당신은 어느 길로 가고 싶습니까? 마리아와 요셉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보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세겜으로 난 인적이 드문 좁은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당도했을 때 처음 머물렀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아이와 베델 사이의 길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 여리고로 가는 큰 길보다는 이번 여행에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여기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겜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은 짐작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요한 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아침에 요르단 강을 떠나 정오에 시카르에 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나자렛에서 시카르까지의 거리가 요르단 강에서 시카르까지의 거리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장정의 걸음으로 나자렛에서 여리고까지 하루가 좀 못 걸린다고 보입니다.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까지도 반나절을 잡으면 하루 반나절이 걸리는 셈이 됩니다. 지도상으로 봐서는 세겜으로 난 길이 짧아 보이긴 한데, 그러나 그 길은 옛길이고 또 산길이기 때문에 시간은 엇비슷하게 걸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행에는 거의 산딸에 가까워진 마리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상태로 봐서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산모가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마리아를 위해 나귀와 마차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걸어서 나자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행은 좀 빡빡하지만 이틀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여행은 나자렛에서 세겜,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새끼를 따라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틀길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룻밤 지낼 곳을 정해야 합니다. 세겜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머문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세우고 하느님께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이기에 의의가 큽니다. 또 여행을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요셉과 상의도 하고 도와주기도 해 보십시오. 우선 마리아를 위한 마차를 준비해야 하고 마차를 끌 나귀도 필요할 것입니다. 마차는 햇빛 가리개가 필요하겠고 긴 여정 동안 산모가 편안히 기대고 갈 수 있도록 등받이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닥에는 좀 폭신한 요라도 깔아야겠지요. 상상의 눈으로 최대한 자상하게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여행을 떠나볼까요? 첫째로 상상할 장면은 출발 당일의 나자렛 분위기입니다. 아침 일찍 길을 나섭니다. 나자렛의 새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아침의 공기가 신선합니까? 하늘은 맑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표정은 어떤가요? 고요한 아침의 정적을 깨고 마차가 삐걱거리며 길을 떠납니다. 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마차 뒤로 멀어지는 마을을 보는 느낌은 어떤가요? 또 마차 앞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어떻게 보입니까? 고든 길입니까? 아니면 꼬불꼬불합니까? 넓은 길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입니까? 그 분위기에 좀 머물러 보십시오. 이제 길을 가다가 말을 걸어 보십시오. 요셉과도 이야기해보고 마리아와도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행의 느낌이라든지 여행의 목적이라든지 묻고 싶은 것을 물어보십시오. 둘째 관상은 세겜의 밤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어둡고 낯선 밤입니다. 그곳은 유대인을 반기지 않는 이방인의 땅입니다. 또 그곳에는 낯설고 어색한 이방인의 풍습이 있습니다. 왠지 두렵고 불안한 밤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떻게 낯선 밤을 보내는지 보십시오. 그들을 곁에서 느끼면서 불안과 두려움의 어둠 속에 머물러 보십시오. 셋째 관상은 세겜 다음날 여행에 관한 관상입니다. 오늘 하루의 길은 멀고 고단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아침 일찍 길을 서둘러야 합니다. 좁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오래된 옛길입니다. 인적이 끊긴 길입니다. 그래서 좀 두렵기도 하지만 길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두려움만 없다면 멋진 길이 될 것입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바람과 신선한 풀향기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또 조상 아브라함도 이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요한 원시적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마리아와 요셉과
이야기도 나눠보십시오. 넷째 관상은 한밤의 베들레헴을 상상해 보십시오. 들판에 서 있는 어둠 속의 작은 고을. 사람들은 이미 잠자리에 든 늦은 시간입니다. 거리에는 인기척이 없고 여관의 문들도 모두 닫혔습니다. 사람들이 다 잤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일행이 도착했지만 반기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하룻길을 걸어왔지만 또 쉴 곳을 수고로이 찾아야만 합니다. 요셉과 함께 빈 여관을 찾아보십시오. 문을 두드리고 눈을 비비고 나온 여관집 주인에게 빈 방을 좀 달라고 사정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말하는지, 마리아는 그때 어떻게 기다리는지 상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한밤의 베들레헴의 분위기를 느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관상하는 의도는 믿음의 길이란 결국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상한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은 자상하면 자상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믿음의 길은 결코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이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이치를 따라가며 그것을 발견하면서 차근차근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